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신기한 무기,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요, 똥입니다. 똥인데 핵똥입니다. 이 핵똥을 싸는 최강 함상 폭격기 A5 비질란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무기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였고, 문제는 이제 핵똥을 싼다라는 건데, 과연 핵똥이 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1950년대 핵만능주의 광풍이 몰아쳤죠. 이때 주도권 싸움이 육해공에서 치열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육군에서는 이런 어네스트 존, 이런 전술 핵미사일 만들고 핵포탄, 자주포에다 핵포탄 집어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핵무기 만들었죠. 그리고 공군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공군이 치고 나갑니다. 해군에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함에다가 핵포탄 집어넣어가지고 쏠까? 그래봐야 사정거리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적의 심장부의 숨통을 끊어놓는 이런 수준이 안 되고 그냥 적 함대 근데 어차피 적 함대를 소련 함대 미국에게 어차피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쓰지? 이제 해군이 고민인 겁니다. 왜? 완전히 핵 시대가 됐는데 육해공이 각각 지금 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고 얼마나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적절한 군대고 이런 것들이 막 과시가 되어야 자신들의 밥그릇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해군이 야, 우리는 이 핵시대인데 이거 어떡하냐? 라고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핵폭격기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전함에서 쏘는 포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항공모함에서 공군놈들 보니까 폭격기 보내가지고 B-29에서 떨어뜨리고 하던데 우리도 항공모함에서 폭격기 보내가지고 핵포탄 떨어뜨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공군보다 더 효율적이다. 왜? 공군은 육상기지에서 가야 되니까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바다 어디든지 항공모함 다 가니까 그렇게 해서 쏘면 되지 않느냐라고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야, 이러다가 공군놈들한테 밥그릇 다 뺏길 거야. 어떡하냐.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 항모 전투기에 핵포탄 실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아니 지금 1950년대거든. 그거 가능하겠냐? 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1950년대만 하더라도 이 핵폭탄이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가 많이 진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큰 위력을 나타내려면 상당히 큰 덩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덩치의 폭탄, 핵폭탄을 가지고 과연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수 있겠냐. 이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멀리 날아가서 떨어뜨릴 수 있겠냐. 그리고 떨어뜨리고는 신속하게 도망올 수 있겠냐. 이 폭발력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과거의 B-29처럼 폭발력이 미치지 못하는 정말 고고도에서 떨어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되는데 그게 과연 항모에서 이륙하는 이 전투기로 폭격기로 가능하겠냐. 이런 고민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제트 시대가 시작됐고 목적은 핵폭탄 아니겠습니까? 제트 프로펠러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제트입니다. 그래서 해군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탄생한 A3 스카이 워리어입니다. 1956년에 탄생을 한 폭격기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나름 생긴 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음속이었습니다. 아니 이때는 지금 마하 돌파 초음속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데 이게 시속 900km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아음속기였습니다. 그리고 덩치는 이렇게 큰데 폭장량은 F4 팬텀의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3.5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가지고 무슨 핵폭탄 실냐?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속도가 이렇게 느려가지고 이거 적 전투기 오면은 상대가 되겠냐? 이거 피해가지고 가가지고 내리 꽂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A3 스카이 워리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사용 못하고 그냥 이거는 정찰기, 급유기 이런 걸로 잠시 썼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탑재 초음속 전략 폭격기를 만들어라. 1955년 다시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님이 노스 아메리카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이 노스 아메리카는 정말로 유명한 P-51 무스탕 전투기를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미 해군이 야, 니네 항모 탑재용 핵폭격기 연구하던 거 있다며? 그거 연구 진척 얼마나 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노스 아메리칸이 그거요. 일단 기초 설계는 됐는데 왜요? 사시게요? 물어봤어요.
미 해군이 뭐 꼭 사겠다는 거 아니고 니네 만든 거 봐서 괜찮으면 살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노스 아메리칸이 아니 사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간 보는 겁니까? 우리야 뭐 개념 연구랑 설계만 해보는 거고 니네가 돈을 줘야 시제기를 만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 해군이 그래 알았다 예산 줄 테니까 일단 시제기 그거 만들어서 가져와 봐. 대신 성능 제대로 안 나오면 안 살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제기 만들 예산을 미 해군에서 줬고 노스 아메리칸이 그 돈을 가지고 시제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최초의 초음속 전략 핵폭격기 A5 비질란테가 등장했습니다. 195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제기 만들 예산을 주고 나서 3년 후에 이 시제기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 나사라는 테일 마크가 있는데 나사에서 테스트를 했나 봅니다. 일단 생긴 거 잘생겼습니다. 중량은요, 경하 중량이 14.8톤, 그리고 만재 최대 이륙 중량은 28.6톤입니다. 엔진은 J79 엔진인데 이게 F4 팬텀 엔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J79 엔진 두 개가 들어가니까 F4 팬텀하고 똑같은 그런 힘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 작전 방향은 1804km입니다. 꽤 되죠. F4 팬텀보다 훨씬 더 작전 방향이 깁니다. 그리고 무장은 핵폭탄 최대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부 무장을 했을 경우에 그렇고 정말 놀랍게도 이 시기인데 내부 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지금 스텔스 전투기들 내부 무장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내부 무장을 했을 때 핵폭탄은 한 발, 외부 날개에다 달았을 때는 각각 한 발씩 해서 2발을 장착을 하는데 이렇게 외부에다 달았을 경우에는 항속거리가 짧아집니다. 왜냐?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폭격기 A5는 딱 이런 스타일로 내부 무장을 해가지고 한 발 딱 장착을 하고 이런 스타일로 떠가지고 그냥 내려 꽂아버리고 돌아오는 그런 폭격기인데 속도가 마하 2, 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탑재가 되는 핵폭탄의 위력은 마크 28이라는 핵폭탄을 넣는데 놀랍게도 2메가톤입니다. 2메가톤짜리 한 발 그냥 꽂아 넣고 돌아오는 함상용 항공모함에서 이륙시키는 전략폭격기를 1958년도에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자, 드디어 핵폭격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미 해군의 야심찬 실전 배치입니다. 1961년도 야 드디어 손에 넣었다 만들자 해가지고 이것을 한 180대 정도 생산해가지고 항공모함에다 쫙 깔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용 테스트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핵폭탄을 내려꽂냐 하면은 바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뒤에 그 제트 엔진의 열을 내뿜는 바로 배기구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야, 이거 좌약 아니다. 핵폭탄이다. 오해하지 마라. 좌약이 아닙니다. 핵폭탄입니다. 이것은 내부 무장 그리고 내부 연료의 카트리지예요. 그러니까 핵폭탄과 연료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부 연료 또 내부 핵폭탄 카트리지인데 그것이 이렇게 뒤에 꽂혀 있는 겁니다. 좌약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탁 떨어져 내리는데 그냥 떨어져 내리면 제가 핵똥이라고 안 했겠죠. 똥 싸는 자세를 취합니다. 실제로 꽂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엔진이 이렇게 길쭉하게 두 개가 있으니까 내부 무장을 해야 되니까 이 엔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중간에다가 엔진을 조금 벌리고 그 중간에다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핵폭탄을 집어넣고 그것을 뒤로 통 싸는 방식의 폭격기를 만든 겁니다. 한 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적지 상공에서 핵똥을 싸고 튀어라. 엽기적인 작전 방식인데요. 자, 표적 상공에서 핵 투하하고 초음속으로 도망가는 방식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하 2짜리니까 대단히 빠르죠. 어떤 식이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가 지금 3등분, 4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그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뚜껑이에요. 뚜껑이고 요거 바로 제일 안에 있는 제일 안으로 들어간 이게 마크 28 핵 폭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또 하나, 여기 있는 하나, 이것은 연료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적진으로 들어갈 때는 이 연료 탱크에는 이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핵폭탄을 떨어뜨릴 때는 이 연료 탱크들 먼저 다 썼으니까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이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기존의 내부 무장, 내부 연료 탱크에 있는 기존의 이 연료를 사용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걸 그 핵동을 쌀 때 어떻게 싸냐? 자, 쫙 해서 이제 아주 고고도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적진 상공에 딱 떨어뜨려야 할 상공에서 갑자기 기술을 위로 들어서 쫙 올라갑니다. 하늘 위로 쫙 올라가요. 우리 이제 응가할 때 이렇게 쪼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이 뚜껑이 통 떨어지고 통통 떨어지고 마지막에 진짜 이 핵폭탄이 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네 개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변을 이렇게 네 개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변이 오리지널 변인 겁니다. 무려 2메가톤짜리 핵폭탄입니다. 자, 그렇게 쫙 올라와서 통통통통 쏘고는 그리고는 다시 꺾어서 확 돌아오는 거예요. 왜? 2메가톤이나 되니까 아주 고고도에서 그 폭발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겠죠. 덜 미치는 고고도에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빨리 마하이의 속도로 빨리 돌아와야 2메가톤의 폭발력에 자기가 당하지 않죠. 이런 방식으로 핵똥을 싸는 폭격기를 만든 겁니다. 항공모함에서. 왜? 공군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해군의 필사적인 노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크기가 실하냐? 작전 배치 초기부터 터져나온 불만이에요. 1961년도죠. 자, 이게 이제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을 위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항공모함용 공격기로 사용했던 A4 스카이호크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뒤에 보시면 지금도 쓰고 있는 E2 조기 경보기죠. 그 날개를 접고 나니까 이 E2 조기 경보기보다 훨씬 커요. 이 A5 비질란테가. 이렇게 덩치가 큰데, 날개도 끝에 조금만 이렇게 딱 접히는 거예요. 왜냐? 여기 수평미 뒤에 꼬리 날개가 엄청나게 큰데 이 꼬리 날개만 하더라도 이 A4 스카이호크의 날개만 한 겁니다. 요즘 그 수호이 33 같은 경우에 꼬리 날개도 접거든요. 그런데 이때 미국의 개념은 꼬리 날개를 접는 개념까지는 아마 머리가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꼬리 날개도 접었으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주날개도 더 많이 접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덩치를 더 줄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꼬리 날개를 안 접었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덩치인 겁니다. 요즘 같은 10만 톤짜리 슈퍼캐리어 나오는 시절이라도 이 정도 덩치를 항공모함이 견학구에 집어넣어 놓으면 정말 부담스러운 덩치인데 당시 지금 항공모함보다 작은데 이런 것들을 2대씩 싣고 다니려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것 때문에 다른 작전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불만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뭐 그렇거나 말거나 간에 어쨌든 핵폭탄 할 수 있는 것 가졌으니까 우리 해군도 우리도 이제 가진 거야. 공군보다 우리가 더 나아. 우리는 가서 바로 코앞에서 때릴 수 있잖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어디 내부에 있었냐? 바로 1961년도 사상 최초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폴라리스의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A5 전략화와 동시에 탄생한 SLBM 즉 폴라리스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야, 니네 그 SLBM 만들 거면 비질란테는 대체 왜 만든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이 당시 급한 마음에 공군한테 안 지려고 이 함상용 폭격기도 만들고 또 따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핵미사일이죠. 그 이름이 폴라리스입니다. 북극성. 그러니까 지금 북극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름이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요즘 자기네들 SLBM을 북극성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그거 아마 미국 엿먹이려고 미국 놀리려고 저는 이름을 붙인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 미국 최초의 SLBM 핵미사일 이름이 폴라리스, 즉 북극성이니까 우리 니네하고 똑같아. 우리도 북극성이야, 폴라리스야. 우리도 북한의 SLBM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고 보니까 갑자기 해군에서 함상용 핵폭격기도 만들고 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도 만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SLBM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 SLBM 만들 거면 그건 도대체 왜 만들었어? 그거 없애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하기로 합니다. 지원기로 시작한 기생이막입니다. 인생이막이 아니고 기생이막입니다. 기왕 덩치 큰 거 만들었으니까 뭐 정찰기, 급유기 이런 걸 쓰면 되지 해가지고 여기 꼬리 날개 보시니까 USS 니비츠 이렇게 적어놨죠. 니비츠 항공모함에서 운용을 한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중급유기, 함상용 공중급유기로 썼는데
그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덩치가 크고 하니까 정찰 포워드, 정찰 장비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정찰기로 대부분 썼다고 합니다. 180대 중에서 한 140여 대를 정찰기로 썼고 그것을 1979년도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미국에서 쓴 건 아니고 한 20년 채 못 되는 한 18년 정도를 최대 한 18년 정도를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정찰기 용도로 주로 활동을 하게 된, 그러니까 핵폭탄, 핵동은 한 번도 쏴지 못하고 또 그런 용도로 쓰려고 만들었다가 핵동은 바로 폐기가 되고 정찰기를 탑재하고 다녔던 A는 어택인데 실제로는 어택은 전혀 하지 못하고 RA5로 활동을 하게 된 비질란테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